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오늘 개별적인 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약간의 제 주장을 갖다가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보편적인 개념의 규정을 통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색에는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저도 뭐 어떤 색이 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듯이. 그래서 노란색은 색이라는 개념 밑에 포섭된다. 색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은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들에게 적용이 되고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 밑에 포섭되어서 이렇게 설명되거나 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 개념을 갖다가 개별적인 사례들에게 적용하고 개별적인 사례들은 보편 규정 밑에 포섭되어서 설명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항상 보편적인 것에 규정 밑에 이렇게 포섭되어서 설명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에 적용될 수 있고 개별적인 것은 항상 보편 규정을 통해서 설명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별자가 이해되는 방식이었어. 그래서 학문은 항상 보편적인 것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될 수 있다. 그럼 보편적인 것에 규정 없이도 그 개별적인 것이 이해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물음을 이제 제기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개별적인 것, 칸트는 이제 이걸 아인젤레다, 이 아니면 엑셈플라리시, 법례적인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규정 없이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이 이제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제기한 거고 그 제 뒤에 이제 그 배경이 괴테하고 실러상입니다. 이게 바이마르라고 하는 도시 앞에 이제 괴테와 실러의 세계상인데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완성이자 어떻게 보면 독일이 아직 통일 국가가 되기 이전에 독일이라는 일개 하나의 그 작은 지역에 불과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적인 것을 갖다가 세계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지역적인 것의 세계화 아니면 개별적인 것의 세계화 아니면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개별적인 것을 보편자의 도움 없이도 세계의 보편성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괴테와 실로가 갖고 있는 문학사적 내지는 이제 그 문헌학적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로하고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 보편적 어떤 시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 이제 벨트뷰르거다라는 말은 세계 시민이다 이런 뜻인데 독일인이면서 세계 시민이었던 사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괴테와 실로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괴테의 문화, 슐러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문화도 있다. 왜냐하면 괴테와 슐러가 보여줬었던 그 개별적인 것을 넘어서 모두에게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의 보편화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별자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테가 쓴 작품, 슐러가 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편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보편적인 공유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괴테와 실로는 자신의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세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반대로
세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그 개별을 보편화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독일적이면서도 세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테 슐러의 어떤 그 작품이 가장 독일적인 것을 소재로 한 것들이 가장 세계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별적인 것을 나라고 하는 하나의 유아론의 지평에 갇혀서 타인들이 배제된 나만의 어떤 사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공유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별의 보편화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구체적인 작품, 이 하나의 개별적인 작품이 어떤 보편적인 방법의 도움 없이도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것에 이 개별적인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느냐 그 개별의 어떤 보편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규정됐던 것들이 나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공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별의 보편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것을 갖다가 어떤 보편적인 것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완성해가는 나의 이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갖다 형성해 간다. 독일어로는 이제 빌딩이다 이러고 영어로는 컬처라 이러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자기 형성, 자기 연마, 자기 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되어가는 거고 되어간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개별의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타인들과 공유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평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시킨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평의 확정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개별적인 것에 우리가 보편화 가능성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얼마든지 공감되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제가 한 사람을 갖다가 세계 시민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테마는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테마들은 개별적인 것에 어떤 그 보편적인 이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별성의 그 법내적 사례들을 갖다 추적해 가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 보편적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